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산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구한 분산 3분의 2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루트 3분의 2 또는 3분의 루트 6 유리화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끝! 자, 249페이지. 환경면서 AX의 기대, AX 플러스 B의 기대값 표준 편차? 보세요. 3포도 평균 기대값 분산. 얘는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봐봐. X의 평균이 있고요. X의 분산이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표준 편차는 뭐 따라오는 겁니다. 시그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쓰는데 쓰는 사람 선생님마다 달라요. 자, 표준 편차 이렇게 썼을 때 나는 뭐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냐면 X에다 A배를 하고 B를 더한 거의 평균. X에다 A배를 하고 B를 더한 것의 분산.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 것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냥 자료의 특징적으로 내가 시험을 봤는데 각각 시험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시험 점수가 너무 낮은 거야. 평균이 30점이 나왔네. 그래서 나는 이건 좀 너무 안 되겠다. 내가 모두에게 2배를 해줄게 점수를 이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도 2배가 돼요. 맞죠? 봐봐. 우리가 평균이 30점이었어. 근데 각각의 점수를 2배씩 해주면 자, 1, 2, 3의 평균은 2예요. 그쵸? 평균이. 그런데 얘 2배. 2, 4, 6의 평균은 3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료들을 2배씩 한 다음에 더하면 2배씩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그 평균도 역시나 2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에다가 A배를 하잖아? 그러면 똑같이 그러니까 각각의 자료들에 다 A배를 하잖아? 그럼 평균도 A배가 되는 거예요. 3배 하면 3배, 4배 하면 4배. 자, 그러면 이것도 부족해. 30점이면 60점 만들었는데 내가 그러면은 5점씩 더 줄게 라고 했어. 자, 1, 2, 3에다 2, 4, 6 2배씩 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3점씩을 더 줬어. 3점씩을. 그럼 얘는 5점이 되고 얘는 7점이 되고 얘는 9점입니다. 맞죠? 그럼 얘의 평균은 뭐야? 7이야. 평균은 똑같이 3점이 올라갔네? 당연한 결과죠. 모든 자료들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3칸씩 옮기면 당연히 그 가운데 있던 평균값도 오른쪽으로 3칸이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너무 쉽다. 원래 자료에다가 모두 A배를 하고 B를 더하면 그건 그냥 평균의 값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한 것이랑 같겠네. 이겁니다. 자, 근데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조금 달라요. 왜냐? 의미를 잘 생각해봐.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내가 3포도라고 했어요. 흩어진 정도라고 했지. 흩어진 정도면 자, 얘는 몇 칸씩 차이가 나죠? 자료가? 한 칸씩 차이가 나. 예를 들면 평균으로부터. 그쵸? 근데 얘는 몇 칸씩 차이가 나죠? 2칸씩 차이가 납니다. 맞죠? 그러면 봐봐. 내가 A배를 해줬어. 각각의 자료들을. 그럼 그 간격 자체도 흩어진 정도도 A배가 돼 이렇게 커져요. 맞나요? 더 멀어져. 그러니까 얘가 3배 하잖아. 그럼 3, 6, 9가 되잖아. 그럼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도 3배씩 늘어나는 거야. 이해 가나요? 그냥 느낌으로. 그러면은 내가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분산은 제곱까지 하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그 3배가 된 그 부분에서 또 제곱이 돼요. 엄청나게 멀어지는 거예요. 분산. 흩어진 정도가 엄청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A 제곱으로 들어가요. 원래 분산. 맞나요? 그 다음 플러스 B봅니다. 자, 여보세요? 2, 4, 6을요. 내가 플러스 30 줬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30 줬어. 그러면 얘 간격을 보세요. 2, 4, 6을 각각 그 3개의 점을 오른쪽으로 3칸씩 옮겼어요. 흩어진 정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쳐요. 이해가나요? 이 간격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3칸씩 다 옮긴 거기 때문에 자료들을 그 간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플러스 2만큼 차이가 난다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요?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적고 이만큼 크고. 그쵸? 그래서 뒤에 있는 플러스 B는 아무리 100을 더해도 1000을 더해도 1억을 빼도
분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흩어진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 그래서 얘가 끝입니다. 괜찮나요? 나 표준 편차는 그럼 어떻게 될까? 표편은 분산의 루트 씌운 건 얘한테 루트 씌운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냥 A 표준 편차 X인데요. 약간 애매한 게 음수값이 나오진 않거든, 표준 편차가. 왜냐면 분산 자체가 음수를 피하려고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걔한테 루트 씌운 값이 그냥 표편이에요. 그러면 얘는 음수의 값이 나올 수 없는데 자료에는 마이너스를 곱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마이너스는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절대값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끝이야. 너무 쉽지 않아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 문제를 볼게요. 보기 1번 뒤로 가서 확률분수 x에 대해서 평균이 3이고요. 분산이 4래요. 평균이 3, 분사가 4. 다음 확률분수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구하래요. 평균은 똑같이 3배하고 1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2 이렇게 써요. 2 3x 빼기 1은 그대로 평균을 3배하고 1 뺀 8이 되죠. 맞나요? 8. 그 다음에 분산은요. 뒤에 빼기 1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래서 비록 3x-1이라고 써주지만 분산은 얘 3에다가 제곱을 해서 9 곱하기 원래 분산 4를 해줍니다. 그럼 36. 표준 편차는 아이고 원래 표준 편차에 3을 곱하는 거지만 분산을 구했으면 그냥 얘한테 루트 씌우면 끝나잖아. 9, 4, 36에 루트 씌우면 6이야 그냥. 그렇죠? 또는 3에다가 원래 분산 구할 수 있었어요. 위에 분산이 4였으니까 원래 표준 편차는 2야. 그래서 2를 곱해줘서 6. 또는 그냥 얘한테 루트 씌우면 바로 구할 수 있는 의미다. 그럼 2번은 보여보세요. 2번. 평균에서는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2배를 해주는 거야. 그렇지만 표준 편차에서는 절대값을 곱해줍니다. 평균이라는 아이와 분산이라는 아이의 상호제 뜻, 느낌? 이런 거를 잘 생각해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분산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를 곱해주니까 16이고 걔한테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4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기 1번처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이렇게 주는 건 없고 보기 2번 같이 주죠. 구하라고 원래 것도. 그래서 EX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VX를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EY와 VY를 구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기 2번. 밑에 3번까지 쭉 해볼까? 3번은 표를 아예 안 줬기 때문에 표 그리는 거부터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거기에 5배에서 2배 한 5x 플러스 2의 값까지 모두 구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기 2번까지 다 했죠? 보기 2번? 자, 옆으로 가서 251쪽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요 앞에 교과서 특강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 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분산을 각각 V1, V2, V3라고 할 때 얘네 세 개의 크기를 비교하래. 자, 그럼 봐봐요. 1번 같은 경우에 1, 2, 3, 4, 5, 6, 7, 8, 90이거든? 분산이라는 건 흩어져 있는 정도라고 그랬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평균이 만약에 뭐 5.5야. 그럼 얘는 흩어져 있는 정도가 약간 1씩 차이 난다. 그쵸? 1씩 차이 나요. 간격 1이기 때문에요. 그냥 간격으로. 자, 얘는 간격이 2야. 얘도 간격이 2야.
얘 지금 홀수만 갖다 모아놓은 거고요. 얘는 짝수를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분산이라는 건 흩어진 정도라고 그랬죠. 누가 가장 흩어진 정도가 적어요? 작아요. V1이 제일 작아요. 나머지는 V2랑 V3는 두 개는 어떨까? 같아요. 다 20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같다? 이게 답인데 얘를 정확하게 풀이하려면 이런 거죠. 자, 얘의 값을 만약에 x라고 보자. 그럼 얘는 x로 나타내면 어떻게 확률 변수를 설정할 수 있을까? 몇 x 빼기 몇 1, 2, 3, 4, 5, 6, 7, 8, 90으로 1, 3, 5, 7, 9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배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1 빼야 돼요. 맞죠? 알고 있는데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 4, 6, 80은 어떻게 만들어요? 2x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얘의 분산을 vx라고 할 때 얘의 분산은요? 얘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흩어진 정도에는 배수. 그래서 얘의 제곱인 4 곱하기 vx가 돼요. 맞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vx라면 얘는 4 곱하기 vx. 무슨 말인지 하는지 모르겠죠? 모르겠죠? 아주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 녹화해놨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얘 둘은 같고요. 얘가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 헷갈리게 해놨어. 이거는 통계 쪽으로 헷갈리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이 헷갈려. 자, 보세요.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어. 3번입니다.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그럼 차가 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뭘까? 차가 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에서 두 개를 뽑았어요. 차가 낼 수 있는 거 가장 작은 거 1입니다. 1부터 2도 되나요? 2도 나오나요? 2 나옵니다. 3도 나오나요? 어디까지 나오나요? 99. 왜냐면 가장 차가 크려면 제일 작은 1하고 제일 큰 100하고 빼면 되잖아. 그래서 99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얘 y 100개의 홀수에서야. 자, 그럼 100개의 홀수면은 누구부터 누구까지야? 100번째 홀수가 뭘까? 1부터 100번째 홀수가 누굴까요? 어? 90번째? 50번째가 99죠. 그럼 100번째는? 거기에 50개 더 넣으면 되잖아. 199 맞아요? 맞죠?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를. 요것 때문에 헷갈려서. 왜냐면 99까지로 봤거든. 사람들이. 어쨌든 1부터 100까지 199인데 그럼 여기에 숫자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차를 구한대요. 그럼 가장 작게 차를 구하려면 몇이 가장 작은 차일까? 가장 작은 차. 두 개를 뽑아서 빼요. 홀수기 때문에 차가 가장 작은 게 1이 안 나와요. 몇부터? 2부터 나와요. 가장 큰 거. 198. 자, 마찬가지죠. 100개의 짝수이기 때문에 얘는 2부터 200까지고요. 얘는 차가 될 수 있는 거 마찬가지 2부터 158이에요. 자, 그럼 얘랑 확률 변수 자체가 똑같아. 그럼 당연히 분산도 같을 겁니다. 같아요, 두 개는. 이 값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네가 V1이잖아. 얘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클까요? 2, 4, 6 이렇게 하면 되죠. 얘랑 똑같잖아, 문제가. 그쵸? 얘가 더 작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V1이 더 작고요. Vx가 제일 작고 Vy와 Vz가 똑같은 값을 가집니다. 얘 역시나 그냥 실제로 풀이 방법을 보려면 얘를 x로 봤을 때 얘는 2x예요. 맞네? 얘도 2x네. 그럼 분산을 구해보면 얘의 분산은 Vx라고 하면 얘의 분산은 그러니까 분산 2x는 4배의 Vx가 되는 것이고 얘도 똑같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쓸 수 있겠어요. 근데 편차제곱의 평균이 정의이긴 하지만 값 자체가 이렇게 2뛰기, 1뛰기씩 하는 거를 보면 그냥 흩어진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분산의 크기 정도는 비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너무 쉬워서 자 2x가 5고 vx가 20이래요. 2ax 플러스 b가 있어요. 풀 수 있으면 그냥 풀고요. 혹시 지금 처음 왔으니까 처음 온 사람 이거 보세요. 평균 그냥 평균을 뭐라고 했죠? 5라고 했어. 그럼 각각의 자료들을 다 a배하고 b를 더하면 평균 자체도 a배가 되고 5가 커져요. 생각해봐. 내가 시험 문제에서 너네들한테 문제를 줬는데 평균에 30점이 나왔어. 그래서 모든 애들한테 다 2배씩 해줬어 점수를. 그 다음에 5점씩 올려줬어. 그럼 평균도 똑같이 2배가 되고 5점이 올라갑니다. 즉 평균이 30점이었던 게 65점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얘는 원래 평균에다가 a배하고 b를 더한 값이다. 즉 5a 더하기 b가 되는 겁니다. 얘가 30이란 거야. 근데 분산은 흩어진 정도거든. vx 원래 20이고요. 흩어진 정도인데 이 각각의 값을 a배 하는 거는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제곱해서 받아요. 아주 크게 받죠. 그러나 똑같이 5점씩 준 것만으로는 이 점수의 간격이 달라지진 않아. 똑같이 5점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분산은 뒤에 있는 b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끝입니다. a제곱 곱하기 22 20a제곱이 그러니까 80. 그럼 a제곱이 4거든? 그럼 a는 1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 2? 왜? A는 0이요. 라고 써있어서 여기 단 a가 0보다 작다. 음수 나올 수 없다면서요? 아니 음수 나올 수 있다고. 원래 값에서는 음수를 곱할 수는 있죠. 모든 점수에 다 내가 마이너스 1씩 곱한다? 이런 건 되는 겁니다. 단 분산 자체가 음수가 나오거나 표준편제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곱한 값이 v고 거기에 루트 씌운 게 표준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a, b를 다 구해봤더니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가 40이 나와서 답이 마이너스 80이 됐어요. 끝! 옆으로 253쪽입니다. 이거 찍은 거 맞아? 휴, 다행이네. 자, 옆으로 가서 표를 봅니다. 자, 요게 확률 분포표야. 지금 봤으니까 살짝만 설명하면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1, 0, 1, 3개밖에 없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2a, 0이 나올 확률이 a, 1이 나올 확률이 a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모든 전체 경우이기 때문에 확률을 다 더하면 그게 합이 1이 나와야 돼요. 오른쪽 핑크색 합계 1. 그래서 2a 더하기 a 더하기 a가 1입니다. 그럼 4a가 1이잖아. 맞죠? 그래서 a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다 대입해봤더니 맨 앞에는 4분의 2 약분 안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써놓고 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봅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미랑 음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랑 얘랑 곱해요. 얘랑 얘랑 곱해요. 얘랑 얘랑 곱해요. 평균. 얘랑 얘랑 표야 이거 지금 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야.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과 0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한 게 평균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4분의 1? 맞나요? 4분의 1 맞아요? 평균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네요. 마이너스 4분의 1 맞아요? 이거 3분의 3 아니죠? 정말 자꾸 실수를 하죠. 이렇게 돼요. 평균은 이렇게 구하고요. 분산은요. 제평평제 위에다 크게 써서 이 문제 위에다가 뭔 말이냐? 각각의 변량들을 제곱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내고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각각의 변량들을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 뭔 말이냐?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요. 1 곱하기 3분의 0을 제곱해서 평균 1을 제곱해서 3분의 1 이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이 원래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평균의 제곱 16분의 1. 얘가 분산입니다. 그럼 분산이 뭐가 나오냐면 16분의 11이 나와요. 근데
근데 우리는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y를 봤더니 y는 각각의 값에다 다 4배를 해주고 5를 더했대. 평균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y는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되지만 분산은 간격, 흩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뒤에 달린 다 같이 5씩 올라간 거는 소용이 없어.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4의 제곱, 앞에 있는 거 제곱해서 영향을 받아요. 곱하기 원래 분산 16분의 11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구하는 방법이에요. 엄청 일찍 왔네요. 표안이죠? 네. 관우는 방금 모르겠어요. 254쪽입니다. 자, 요거는 요 단원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서 쭉 가봅니다. 자, 254페이지에 요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두 개의 공을 뽑는 시행에서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때 얘를 구하래요. 오늘 배운 게 다 들어있네. 그럼 얘를 확률 분포 표부터 그려줘야 됩니다. 자, x가 낼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두 개의 공을 뽑을 거야. 그러면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최소 몇 개? 0개부터 최대 몇 개? 2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에 정의역을 찾았다면 얘로서 표를 그려주는데 위에 줄에는 x가 들어가고요. 0, 1, 2 마지막에 항상 합으로 끝나야 됩니다. 합 1. 왜냐면 여기 밑에는 확률의 칸이거든. 확률을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인 1이 항상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럼 볼게요. 흰 공이 0개가 나올 확률을 구할 겁니다. 전체 경우는 5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뽑는 거기 때문에 5시 2가 돼요. 맞나요? 다 5시 2야. 전체 경우니까. 그 다음에 흰 공이 0개가 나오려면 결국 검은 공 중에서 2개를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은 공 2개 중에 2개를 뽑는 거고 2시 2. 그다음 흰 공이 하나가 나오려면요. 흰 공이 하나가 나오려면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를 뽑고 흰 공 3개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2C 곱하기 3C 1.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가 나오려면요. 흰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3C 2가 위에 올라가고요. 각각의 경우 식을 계산해 보니까 5, 4, 20, 10분의 1, 10분의 6, 10분의 3이어서 검산 다 더해서 1 나오면 잘 구한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표 그리는 거 이게 지금 오늘 배운 거 전부예요. 자, 요거야. 그때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 자, 평균은요. 각각의 0과 1과 2의 평균 0 더하기 1 더하기 2 나누기 3이 아니라 각각 가중치를 반영을 해서 평균을 구해주는 거야. 그럼 0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 0은 10분의 1 정도를 가중치를 주고 1은 10분의 6만큼을 주고 2는 10분의 3만큼을 줄래. 자, 약분을 하지 않는 이유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약분하지 않고 놔두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5분의 3으로 약분하면 다시 어차피 10분의로 바꿔야 돼. 자, 어쨌든 평균은요. 그래서 10분의 12예요. 즉 1.2가 되죠. 맞나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 분산입니다. 분산이라는 건 뭐 분산의 설명은 여러 번 했지만 평제로 구합니다. 사실의 뜻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궁금한 민감해보세요. 알겠나요? 자, 제편 평제는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건데, 제곱의 평균은 이 x값들을 각각 제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0의 제곱이니까 0,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 2의 제곱이니까 4. 얘네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잘 보세요. 0 곱하기 10분의 1, 1 곱하기 10분의 6, 4 곱하기 10분의 3. 한 다음에 빼기 위에서 구해놨던 10분의 12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10분의 12 요거는 제곱을 빼면 얘가 분산이에요. 분산 vx. 저 10분에 4요. 어디? 아니 3이야. 고마워. 오, 다행이네요. 자, 그럼 얘는 10분의 18? 맞나요? 빼기 100분의 144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그럼 100분의 아이 다른 거 36 4로 약분하면 25분의 9가 돼요. 얘가 분산. 표준편 잡으세요. V, 이거 시그마 x. 얘는 표준편 차예요. 표준편은 그냥 루트 분산이라고 했어요. 루트 25분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였어. 오늘 배운 내용은 총 정리하는 문제였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를 구해야 돼요. 각각의 변량들한테 5배를 하고 4배를 4를 더할 값의 평균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얘는 그냥 평균 원래 평균에다가 똑같이 5배를 해주고 5를 더한 것과 값이 같아요. 4를 더한 것과 값이 같아요. 맞죠? 그 다음 플러스 얘는 분산이다. 5x 5배 한 다음에 10을 더한 것의 분산을 구하래. 근데 분산은 흩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10씩 각 얘도 10, 11, 12가 되더라도 간격 자체는 1로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영향받지 않는다. 근데 대신 앞에 곱해진 5는요 제곱이 돼서 들어가요. 분산은 어떻게 크게 보면 어떤 값을 제곱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5의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의 제곱에다가 원래 분산을 곱한 것과 값이 같다. 요거였어요. 그래서 평균 구한 10분의 1.2에다가 5를 곱하면 뭐야? 6인가? 맞아요. 1.2에다가 5 곱한 거예요. 4 더하면 뭐죠? 10 더하기 25에다가 분산 곱하면 9. 그래서 답은 19가 됩니다. 요 문제 하나를 완벽히 늦게 왔지만 우리 3명은 요 문제 하나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다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문제를 풀라고 하면 다 풀 수는 있어. 그러나 앞쪽에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통계라는 게 약간 좀 문제를 푸는 거 자체는 쉬운데 의미가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 의미들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2항 반갑지 않나요? 2항 분포 빠밤. 자, 2항 분포라는 것은 이런 거다. 하나의 시행을 하는데 결과가 2개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거나 홀수거나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은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 뒷면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것들을 2항 분포로 할 수 있는데 2항 분포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일단 n번의 시행 횟수와 고정된 확률 P가 있어야 됩니다. 자, 독립시행이에요. 맞죠? 독립시행에서 이거 했던 독립시행. 독립시행이 뭐냐면 내가 동전을 던져요. 그러면 앞면에 나올 확률이 몇이야? 두 번째 던질 때는? 세 번째 던질 때는? 앞면에 나왔던 뒷면에 나왔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여러 번 하더라도 계속해서 앞면에 나올 확률은 고정된 확률 2분의 1입니다. 이해가나요? 그리고 n번의 시행 횟수는 여러 번 한다는 거야. 100번, 1000번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수학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2항 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항분포 b n, p를 따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3 또는 4의 눈이 나올 횟수 나온 횟수. 어? 미안해요. 5번 나온 횟수를 x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요. 봐봐요. 3과 4의 눈이 나오는 게 5번 던질 때마다 각각의 경우마다 3 또는 4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이에요? 각각의 경우 모두 다 3분의 1로 똑같아요. 맞나요? 그럼 얘는 고정된 확률이 p 3분의 1이고요. 5번을 던졌기 때문에 시행횟수에는 5가 돼요. 그럼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 얘는 이항분포로 따릅니다. 이항분포 b 몇 콤마 몇일까요? 5,3분의 1입니다. 얘를 따른다. 이게 이항분포의 정리인데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 확률은요? p x는 x. 일단 x는 뭐부터 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3 또는 4의 눈이 5번 던졌을 때 최소 몇 번부터 최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나요? 최소 3 또는 4의 눈이 최소 0번부터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 3 또는 4가 5번 던질 때부터 한 번, 2번, 3번 최대 몇 번까지? 5번까지 나와요. 맞나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3 또는 4가 5번 다 나올 수도 있잖아. 3, 3, 3, 4 이렇게. 그럼 얘의 확률을 구해볼까?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x번 나온다고 쳐. 그럼 그 x번 다 5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2를 생각해보자. 2번 얘가 나온대요. 그럼 이 5자리 중에서 얘가 나올 2자리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게 몇이야? 경우의 수 5C 2예요. 그러니까 x번째는 5C x고요. 그럼 확률을 곱할 때 난 여기랑 여기에 3 또는 4가 나올래. 그럼 얘네들은 확률이 3분의 1이지만 나머지 경우는 몇을 곱해야 되나요? 3 또는 4가 안 나오는 경우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3분의 2가 3번이 나올 거 아니야. 맞나요? 얘네들을 다 곱한 게 확률이잖아. 3C2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x번일 때는 5번 중에 x번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 중에 3분의 1이라는 확률은 x번이 곱해질 것이고 나머지 경우 얘 6번 1에서 얘를 뺀 1 빼기 p의 확률이 5 빼기 x번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얘가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항분포의 질량 함수. 많이 왔죠? 엄청 많이 보냈죠? 그래서 얘를 뭐 굳이 식으로 쓴다면 자, 얘 px는 x가 어떻게 돼요? n, c, x에 p가 x만 곱해지고 q가 n-x만 곱해진대요. 여기서 q는 뭐다? 1 빼기 p다 이겁니다. 끝. 이거야. 근데 짠나죠? 이 자꾸 나와서 이거. 근데 아니 좋아할걸? 이제 앞으로? 자 봐봐요. 보기 1번에 지금 내가 확률면서 x가 따르는 분포를 이항분포 b, n, p의 형태로 나타내요라 보기 1번 있어요. 그 밑에 문제는 지금 요걸 한 거예요. 한 개의 주사위 5번을 던져서 3 또는 4가 눈이 나올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얘는 이항분포 b 5,3분의 1을 따른다. 얘가 1번 다. 그 다음에 2번 확률 질량함수 px는요 5cx에 3분의 1의 x번 3분의 2가 5-x번 x가 될 수 있는 값은 여기 1, 2, 3, 4, 5 요게 2번 다. 그 다음에 3번은 확률 px가 2일 때 그럼 여기 방금 구해준 이 식에서 스몰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죠 보라 색깔. 이렇게 해서 엄청 일찍 왔네요. 잤나요? 잠자는 숲속에 공주님 왕자님들 왔네요. 그래도 와줘서 고맙네요. 자, 요거죠?
다 붙어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얘가 이항분포가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항분포의 필수 요소인 시행 횟수 n과 고정된 확률 p가 항상 있어야 돼요. 즉 여러 번 시행을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여러 번 시행을 할 때 각각의 경우에 확률이 계속해서 똑같아야 돼. 즉 확률이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1번 보세요. 보기 2번에 1번이요. 한 개의 주사위를 8번 넣을 때 n 나왔어요. 3 이상의 n이 나오는 거 3, 4, 5, 6이니까 3분의 2 고정된 확률 맞나요? 얘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옆에다 답을 쓰세요. b 8,3분의 2예요. 근데 2번을 보세요. 흰 공 3개랑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대. 2개의 공을 꺼낸대. 몇 번? 한 번 꺼낸 거죠? 여기 n이 없어요. 얘는 b가 아닙니다. 독립시행이 아닙니다. 아니, 독립시행도 아니고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3번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20회 반복할 때 20회니까 n 만족하고요. 2개의 동전이 모두 한 면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로 항상 같아요. 그러면 b 20,4분의 1. 4번 스파게티 손님 30% 100명 b 100,0.3 또는 10분의 3. 5번 명중률 75% 6번 사격 b 6,4분의 3. 6번 어떤 항공사 고객이 탑승하지 않을 확률이 10분의 1이래요. 400명 고객 b 400,0.1입니다. 보기 3번 바로 내려가서 어느 야구선수는 타석에 들어갈 때 0.4래요. 4번 타석에 들어가면 돼요. 확률면서 x의 확률 질량 함수. 자, 확률 질량 함수 구해볼까? p x는 x는 4번 중에 x번 칠 거예요. 안타를요. 4cx 그럼 칠 확률 0.4가 x제곱 못 칠 확률 0.62 4 빼기 x승입니다. 이해 가나요? 괜찮나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요. 괄호 열어서 스몰 x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한 거야? 몇부터 몇까지? 요거 빼먹지 않도록 하세요. 문제 풀 때요. x는 빵번 치는 거부터 최대 많이는 4번 다 치는 거잖아. 0, 1, 2, 3, 4 이렇게 써줘야지 정확한 답입니다. 정의역을 꼭 명시해 주세요. x는 뭐 서술형 냈을 때 깎을 수 있잖아. 그래서 방금 구해놓은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스몰 x 대신에 2를 대입한 게 2번의 답입니다. 그래서 4c2에 0.4의 2승, 0.6의 2승. (625분의 216) 나온대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안타를 3번 이상 칠 확률은요. 안타를 3번 치거나 4번 치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x에다가 3 넣은 거랑 x에다 4 넣은 거 2개를 각각 구한 후에 더해주면 답입니다. 계산이 조금 빡세죠?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막 문제가 어려워서 막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625는 110이고요. 아래쪽에 하나 더 알아보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항분포는요. 일반적으로 안면과 뒷면, 홀수와 짝수, 명중과 불명중, 합격과 불합격, 성공과 실패, 우량과 불량 이런 것처럼 가능한 결과가 오직 2가지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얘가 아니면 나머지가 다 전부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효를 구할 때 1에서 p를 뺄 수 있는 것도 이항정리의 특성상 결과가 오직 2가지라고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맞죠? 만약에 2가지 외에도 다른 결과가 있다면 이거 못 쓰잖아. 1 빼기 p를 못 쓰니까요. 다른 확률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257쪽으로 가서 하고 싶게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1시간 거의 1시간 반 동안 했잖아. 근데 이항 정리는 내가 왜 좋아할 거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이게 괜찮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날아다닌 겁니다. 자, 계산할 것도 없어. B가 이항 분포로 따른대요. 확인하면서 X가요. 이항 분포로 따른대요. N, P. 말씀은 X가 따른다. 따른다. 무슨 뜻이에요? 볼게요. B, 이항 분포 N, P를 따른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은 NP. 짱이잖아. NP라고. 얘 평균이 뭘까요? 하면 왜요? 더욱더 매력적인 분산 NPQ. 끝! 이항 정리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표를 다 그리고 A 구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N하고 P만 정확하게 내가 딱 찾을 수 있으면 평균은 그냥 NP고요. VX 분산은 NPQ예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뭘까요? 루트 NPQ. 분산의 루트 씌운 거잖아. 여기서 Q는 뭘까요? Q는 어떻게 구하나요? 1P. 반대 경우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 아, 근데 있잖아요. 분산이 이거잖아. 내가 보니까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나머지는 너무 쉽잖아. NP랑 NPQ 구하는 건데 너무 쉬우니까 얘를 종종 묻더라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단원에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 어디서 갔죠? 얘 제평이잖아. 제곱의 평균인 제평입니다. 제평 어디서 구했지? 무슨 식 구할 때? 뭐 구할 때? 분산 구할 때 했잖아. 분산은 제평 평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평 빼기 평제였어요.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는 게 분산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우변에 있는 얘가 좌변으로 쑥 넘어가면 얘가 뭐가 돼요? VX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맞죠? 그래서 얘를 물으면 그냥 여기서 NP, NPQ를 구해놓고 NPQ 더하기 NP의 제곱을 한 번 더 더해주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평은. 그래서 문제를 볼까? 보기 4번 보세요. X가 이항분포 20,5분의 1을 따는데 얘는 20번을 던졌을 때 각각의 확률이 5분의 1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평균 몇이야? 4 분산 4 곱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16 맞나요? 표준 편차 거기에 루트 씌운 겁니다. 너무 쉽지 않아? 갑자기? NPQ가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 루트만 씌우면 돼요. 보기 5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보자마자 B 괄호 열고 180 콤마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항분포로 따라요.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몇일까요? 3분의 1입니다. 그럼 3분의 1 쓰고 괄호 닫어. B 180, 3분의 1이에요. 평균 60. 180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60. 그 다음 분산 60 곱하기 3분의 2니까 40이 되겠네요. 너무 쉽지 않아? 괜찮죠? 이항 정리가 좋아지죠. 이항 분포가 좋아지죠. 자, 보기 6번입니다. 어느 항공회사의 고객 중에서 90%는 예약을 지킨대요. 100명 중에서 보자마자 B 100, 90%가 예약을 지키는데 지금 예약을 지킨 사람의 수잖아.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예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수라고 하면 10%를 넣어줘야 됩니다. 알죠? 예약을 지킨 사람은 그러면 90%니까 10분의 9가 돼요. B 100, 10분의 9 괄호 닫고 평균 100 곱하기 10분의 9 90 분산 거기에 다시 10분의 1 9 표준 편차 3이야. 물론 뭐 9라는 건 없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나왔죠. 제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분산에다가 방금 구했던 9인가요? 분산이? 9에다가 더하기 평균의 제곱을 해주면 돼요. 평균이 뭐였냐면 90이었어. 90 제곱하면 8100이거든. 그럼 8109가 제평입니다. 쉽죠? 뒤로 가서
보기 7번.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항목은 요건 너무 쉽기 때문에 나오면 완전 땡큐고. 단, 이제 여기서는 이런 게 나와요. 요 식을 보고, 왜냐면 저것만 구해놓으면 끝이거든? 항상 여기서는 문제가 통계에서는 그냥 다 평균 구하라, 분산 구하라, 표준 분자고 이게 전부야. 근데 지금 얘는 저것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보고 얘가 얘인 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관건이야. 얘를 보고 시행의 수가 5번이고 그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이 고정된 확률이 3분의 1이구나. 그래서 얘는 B 5,3분의 1을 따르는구나. 요거까지 오면 그 다음에 NP, NPQ야. 이해가죠? 자, 그럼 문제 보기 7번을 봐봐.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 있네. 27cx에 3분의 1의 x, 3분의 2의 27-x에 x는 0부터 27까지 모여. 그럼 얘는 이항분 보죠. B 몇 콤마 몇에 따르는 거야? 27,3. 그렇죠. 27,3분의 1입니다. 요것만 써놓으면 평균은 그냥 NP 9, 분산은 NPQ 6 이겁니다. 그래서 B를 주면 물론 땡큐지만 B를 주지 않겠죠? 요걸 주겠죠? 그럼 얘를 B로 바꿔서 평균 분산 구하면 된다. 밑에 보기 8번 보세요. 확률 분포 표를 줬네 이번에는. 얘를 표를 보더라도 얘는 딱 봐도 T나 너무너무 이항분포처럼 생겼죠. 그쵸? 얘는 시행의 수가 몇 번일까요? n번입니다. 확률은요? 3분의 1일까요? 3분의 2일까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보이시나요? 확률 x랑 같이 가고 있잖아. 3분의 1이 1승, 3분의 1이 2승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 b n,3을 따릅니다. n,3분의 1 미안해. 3분의 1을 따르고요. 근데 보니까 그냥 평균을 깔끔하게 주면 되는데 꼬아놨어. 한 번 살짝 3x-2의 평균이 3x-2의 평균이 뭐라고 했냐면 58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원래 평균의 3배하고 2 뺀 거랑 똑같다. 즉 모든 자료를 3배하고 2를 뺀 거는 결국에는 평균을 들어갔을 때 평균도 3배하고 2를 빠진 것과 똑같아 돼요. 결과가 58. 그럼 2x가 원래 뭐였다? 20이었다. 그럼 평균이 20이야? 그럼 NP가 20이라는 거잖아. 두 개를 곱해서 2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N이 몇이야? 60. 그럼 분산 구하래. 자, 얘가 60,3분의 1이니까 분산은요. 평균 20에 3분의 2를 곱해서 3분의 40이 원래 분산이거든? 원래 분산이 3분의 40인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3x 플러스 2의 분산을 구하래요. 자, 분산은 흩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하는 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앞에 거를 크게 받는다고 했어. 얘 제곱입니다. 9vx예요. 얘가 아니야.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 안 받고요. 앞에 거 제곱을 받아요. 그래서 9vx니까 9를 곱해주면 답은 120 이렇게 되겠네요. 원래 분산에다가 9배 주면 답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다음 요거 하나, 요거 259 요거까지 할게요. 이항분포의 그래프. 이항분포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시행횟수 n번이라는 것과 좀 통계가 좀 있긴 한데 n번이 있어요. 그리고 확률이 p가 있다. 이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 주사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건 수학적 확률이잖아. 맞아요? 얘는 시행횟수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시행횟수가 원래 여러 번 시행을 한다는 거는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긴 하지만 사실은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졌을 때 딱 반이 앞면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나 2분의 1에 가까워지려면 n이 어떻게 돼야 돼? n이 높아질수록 얘랑 가까워질까요? 낮아질수록 가까워질까요? 시행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지죠. 더 정확해지잖아. 딱 두 번만 딱 던졌어. 그러면은 오차가 크잖아. 1 아니면 0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2분의 1에 가려면 여러 번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이항분포의 그래프를 구해봤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무시무시한 이상한 표를 보면 위쪽 X축에 10, 20, 30, 40, 50이 있는데 얘네가 바로 시행 횟수 n이야. 자, 그러면 10번 던지고 20번 던지고 30번 던지고 40번 던지고 50번 던졌을 때 오른쪽 표로 넘어가봐요. 오른쪽 그래프 봐봐요.
파란색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n이 11대야. 그 다음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검정색 이렇게 순으로 가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밑에 형광펜 치세요. 이항분포에서 P가 일정할 때 그 항량분포 그래프는 n의 값이 클수록 이게 중요해.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져요.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진다.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그냥 어쨌든 n이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밑에 큰 수의 법칙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방금 시행의 수가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진다. 뭐가요? x가 일어나는 확률 자, 경우의 수 x 전체 경우 n 중에 x가 일어나는 걸 x라고 해보자.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그럼 얘가 확률이잖아요. 전체분의 그 x의 경우의 수니까 얘를 빼. 그럼 결국에는 내가 통계적 확률과 즉 동전을 던졌어요.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50번 나왔대. 그럼 100분의 50해서 통계적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얘하고 P 수학적 확률 뺐어요. 그럼 얘는 오차를 구하겠다는 거거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오차를 구했더니 그거의 오차의 절대값 씌운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상관없으니까 그 오차가 h보다 작아진대요. 근데 h는 뭐냐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양수야. 그냥 어떤 양수. 봐봐요. 어떤 양수는 뭐 1억도 있지만 0.1도 어떤 양수잖아. 그러면은 이 오차가 0.1보다 작아지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차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됩니다? n이 엄청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차가 어떤 양수 h 안에 들어올 확률이 점점 1에 가까워진다. 지금 확률이 1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그 차가 아주 작은 수가 될 확률이 1이라는 거야. 그게 명백하다는 거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는 줄어들 것이 명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큰 수의 법칙은요. 여기 밑에 보이죠? P 괄호 열고 절대값 n분의 x 빼기 P 절대값 h보다 작다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게 n이 커질수록 이 안에 들어올 없나요? 수고했어요. 오늘하고 영문법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얘가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뒤로 가봐요.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요. 이 의미 괜찮죠? 봐봐요. 보기 10번. 9번. 주사위 한 개를 n만 넣었을 때 260페이지 9번이에요. 보기 9번. 눈이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x에 대해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얘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여기 뒤에 있는 p가 뭐라고요? 여기 뒤에 있는 얘 p. 이렇게 써있잖아. 수학적 확률이야. 그러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수학적 확률이 몇인데? 답입니다. 이해가요? 답이라고 p가 2분의 1 수학적 확률이 오는 자리예요. n분의 x는요 통계적 확률이고요. 옆에 있는 p는 수학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즉 시행의 수 n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오차가 아주 작아지는 게 명확하다.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럴 확률이 요거기 때문에 p의 자리에는 수학적 확률인 2분의 1이 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 보기 10번입니다. 보기 10번은 그런 의미 따위 필요가 없는 문제. P 30분의 X 빼기 6분의 1 0.05
자, 여기 H 자리에 지금 나 0.05가 왔어요. 아주 작은 수가 오는 거 보이시죠? 아주 작은 수보다 오차가 작아질 확률이 1이 된다는 거야. 그쵸? 아니면 0.05보다 작다구나, 확률이. 자, 여기서 얘 혹시 볼 수 있나요? 이 30이 의미하는 게 뭘까? n이에요. 시행 횟수. 30번을 던져서 x1이 나온 겁니다. 뭐가요? 1의 눈이요. 그리고 이 6분의 1은 뭔지 아나요? 오, 수학적 확률이야.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럼 얘는 통계적 확률, 얘는 수학적 확률. 요거란 말이죠. 그 의미는 됐어. 문제 풀 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 잘못했죠? 요거예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래서 얘의 의미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오차가 0.0보다 작아질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게 큰 수의 법칙이었고,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얘 풀어볼게요.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어떻게 푸나요? 가운데 얘를 놓고 4, 2, 0.05와 마이너스 0.05 사이. 맞죠? 그럼 여기다가 다 30씩 곱할까? 얘는 마이너스 1.5, 얘는 x 빼기 5, 얘는 1.5. 그럼 여기 양변에다 다 5씩 더할까? 3.5, x 4.5.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x가 뭐였냐면 1이 나올 횟수였어. 그러면 3.5보다 크고 4.5보다 맞아요? 이거 미안해요. 6.5. 3.5보다 크고 6.5보다 작은데 그 사이에 있는 x 값이 될 수 있는데 누구야? 횟수 몇 번? 4번, 5번, 6번이에요. 그럼 결국엔 앞면이 4번, 30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1의 눈이 4번 나올 확률 더하기 5번 나올 확률 더하기 6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얘를 부지식으로 쓰자면 px가 4일 때, px가 5일 때, px가 6일 때를 모두 구해서 더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표에 보면 px는 4일 때와 px는 5일 때와 px는 6일 때가 있는데 위에를 보니까 x축이 시행 횟수 10, 30, 50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걸 갖고 와야 돼? 시행 횟수 30인 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지금 색칠이 되어 있고요. 그 파란색 색칠되어 있는 3개의 박스 안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답이 된다는 거죠. 1004자리의 덧셈.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구했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 할게요.